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슈퍼 빅데이인데 저희가 녹화를 하게 된 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큰 빅데이가 있어서 예. 옷차림으로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큰일이다. 네, 큰일 났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지금 뭐 급한 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광고는 해야 됩니다, 광고는 해야 저희가. 됩니다. 네. 예. 나눠서 읽고 싶네. 한꺼번에. 예. 자, 첫 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좀 비교해 보시고 여기가 제일 낫다. 그때 가입하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요거 재밌어요 요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했다 하면 비밀 혜택이 있대요. 네. 이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도 있습니까? 비밀 혜택? 혜택이 있는데 같은지 다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시사인도 있어요? 네, 저희도 비밀 혜택. 이거 뭔지 궁금합니다. 각사마다 이거 비밀 혜택 어떤 건지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제가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서경석 씨처럼 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두 번째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을 소개드립니다. 이 제품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오일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발라도 되는데 크림에 넣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넘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이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카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몇 개 더 팔렸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팬즈몰입니다. FANGMALL, FANGMALL이고요. 국제사회에서 영어로도 방송해야 되나? 중국어로 방송을 해야 되나? 해외에서 일본말로도 방송을 해서 많이 팔리기를 바랍니다.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창에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거든요.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가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뻣뻣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피부 촉촉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아서 숨가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계의 눈이 베이징으로 네. 그렇죠. 네. 티에난먼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살다 왔습니다. 역시 천안문이라고 안 하고 제일 티에난먼.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티에난먼. 이거 한국에서는 테난먼이라고도 줄여서. 네. 근데 천이 그 하늘천이 티엔이에요. 중국어 이제 중국어로 발음으로는 티엔. 네. 그다음에 안은 안입니다. 안. 네. AN 안이고 문은 먼이에요. 네. 그래서 티엔 안먼. 오. 오랜만에 중국어 공부. 예, 어쨌든 이 막루에 올라가서 네. 북중러 3국의 지도자가 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싶고요. 국제사회 다자 외교 무대의 첫 등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의미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중국 베이징에서
북중러 3국의 정상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파괴력 있는 모임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정상 푸틴과 그렇습니다. 북한의 정상 김정은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그런 안보 질서라든가 경제 질서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이 중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밀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바는 결국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네. 평화 공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시할 수밖에 없는 행사를 중국에서 열게 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통상하는 해석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다자 외교를 대비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겠죠. 네. 다자 외교 대비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북중러 이제 협력이 강화됐다.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한미일 공조도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북중러가 지금 이번에 과연 셋이 같이 정상회담을 할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중러 전선이 생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과거에 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네. 중국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평가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북한이 시도하는 1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2단계가 북중로까지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변화 때문에 이 북중로라고 하는 전선 강화가 보이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빠르게 그러니까 북중의 관계 회복과 북중러의 어떤 한 공조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단계여가지고 어허. 쉽게 이어서 보기에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 저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남은 할 것 같다. 삼국 그러니까 삼자 회동은 한다. 네. 삼국 간의 회담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제 중국이 이제 좌장이 돼가지고 러시아, 몽골 형식으로도 하고 뭐 다종다기한 삼자 회담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진핑이 주도를 해서 북중러는 만나긴 만날 것 같다. 그러나 양 삼국이 다 생각이 다르다. 예. 그래서 합의해서 뭔가 선언문이 나온다거나 북중러 3개국이 뭘 한다거나 이거는 불가할 거다. 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좀 은둔의 정치인이고 북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도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이 넥타이를 맬 거냐, 인민복을 입을 거냐, 막 이제 여기에 포커스 그다음에 뭐 화장실 변기 막 이런 맞아요. 거에 네. 포커스가 가 있는데. 전 우리 언론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이따 방송 그걸로 하려고 그랬죠. 제대로 제대로 미리 사죄의 지적받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찌 보자면 해방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120년 전에 북도 남도 똑같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실은 항일무장 운동은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됐고 이제 80년째 이제 분단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해서 양국이 어떻게 두 체제가 체제가 아니, 단어가 안 떠오르네. 예. 잘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 그러니까 북한은 또 따로 살짝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의 직면에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제 질서를 좀 관찰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에피소드 위주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로 네. 전환될 수 있는 소중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렛대로 중국을 활용해서 북미로 나아가려고 김정은이 저는 중국에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겠다. 국제사회 네. 일원으로 인정도 받고 정상국가로서의 존중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으면서 네. 우리도 인도 파키스탄에 뒤질 바 뭐냐. 우리도 인정해 줘라. 그래서 우리도 북미 수교 맺고 뭐 평양이 될지 원산이 될지 갈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타워 뭐 개방도 하고. 지역 맥도날드 들어와 뭐 이렇게 해서 좀 정상 국가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외교의 툴은 굉장히 아직은 여전히 뭐랄까 정상의 범주에 들어오기는 좀 아직 멀리 있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분석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원식
예. 의장과 우리 그 저 김정은 위원장 예. 투샷 아,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기대가 좀 요원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요. 아. 그러니까 외교 현장이라고 하는 게 또 다자 외교는 굉장히 우발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하기도 어렵고 오며 가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는 측면이 우리 정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지금 이번에 그 김주희 씨가 같이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서 사실상 4대 세습을 공식하는 모습으로서 후계자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막루에는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정상급들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예. 우원식 의장이 이제 의전서상 그쪽에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주호 씨와 어떻게든 마주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외교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상상도 그렇군요.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의장실 취재를 해보니까 정상이 아니라서 프론트 라인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근데 아마 뒷열에는 쓸 것 같다. 근데 중국이 배려를 하면 이렇게 사진이 잡힐 수도 그러나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노코멘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기대하는 눈치예요. 의장실에서는 좀 어떻게든 만나서 악수라도 하고 한마디라도 나누고 뭔가 이슈를 만들고자 상당히 좀 고대하고 있는데 북측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적대적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중국말로 하면 관시 관계라는 걸 되게 관시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관시가 있는 사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났을 때 환영 만찬에 참석을 했고 네. 그때 술잔을 부딪혔던 사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원식 의장을 모를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지위에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회담을 한다거나 양자가 따로 만나는 일은 없겠지만 조우하고 눈인사하고 한마디 말 한마디 건네는 정도의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사이가 아닌가. 더군다나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머니가 2010년도에 금강산인가 가가지고 실제로 상봉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제가 같이 갔었어요. 우원식 의장 네. 스스로가 눈물을 보이면서 맞아요. 이산 가족 그 상봉의 장에 대해서 격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한의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우원식 의장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약간 꺼리릴 사람은 아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예. 사교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다. 그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국제사회 다자외교 무대에 서서 남북 간에도 적대적이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어떤 기지를 발휘한다면 의장 선생 오랜만입니다. 뭐 이러면서 좀 네. 너스레를 떨면서 젊은 사람 아닙니까? 뭐 스타일은 조금 우리가 좀 그렇지만, 예, 이제 네. 좀 젊은 분이니까, 예, 그 오랜만에 어른 만났는데 뭐 또 대한민국 저기 예의 좋아하잖아요. 예. 동방예의지구. 동방예의지구. 그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게 언어가 통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남북은 예. 한 언어를 쓰고 통역이 없이 외교 무대에서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예. 강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가지고는 예. 하다못해 밥 먹었냐, 오늘도 예. 좀 고생 안 그렇죠. 했냐, 예. 그리고 뭐 주혜 씨 만나서 반갑다, 뭐 예.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렇죠. 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강점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에 뭐 중국이라는 제3국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다음 달에 에이펙 총회도 있고 또 그에 앞서서 북미 간에 하노이 노딜부터 새롭게 좀 시작을 해서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싸우지 말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노선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큰 틀에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도 민생 회복하느라고 윤석열이 무인기도 보내보고 아파치 얘기도 쏴보고 배도 띄워보고 막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잖아요. 예. 민생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존중하면서 그 싸우지 말고 살자.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맞아요. 대화. 네. 예. 그리고 우리도 좀 금강산도 가보고, 개마고온 트레킹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그렇게 했던 되면 이야기를 좋겠어요. 이어서 마저 네. 하면은 사실은 늘 남북 관계의 단초가 됐던 게 생이별한 이산 가족의 상봉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갈라진 남북 관계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로 민족이
재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의 이벤트가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고 그런 단초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우원식 의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원식 의장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빌어가지고 적극적인 의향을 비춰서 김정은 위원장과 네.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 잠깐이라도 우리 카메라에 비추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예. 네.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생존하고 계신 이산 가족은 3만 7천 명이고요. 아, 여전히 그래도 그 중에서 적지 않네요. 네, 네. 80대 이상 고령층이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눈물바다예요. 이산 가족 상봉 취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못 가봤죠. 네. 이산 가족 그러게 상봉. 예. 상봉 아니고 이상 가족만 취재해봤습니다. 상봉 어. 취재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 상봉- 자주 있지도 않고. 예, 저는 이제 예. 이산 가족 상봉 취재를 몇 번 했었는데 예. 그 진짜 막 너무 어. 정말 가슴이 아려요. 절절하구나, 정말 그야말로. 진짜 네. 너무 그렇죠. 가슴 아프고 그 헤어져서 차에 팍 붙어가지고 왜냐면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다. 네. 평생 딱 한 번 보고 또 다시는 또 헤어지고 언제 언제 볼지 다시 모르니까. 만날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막 그 준비해 오신 물품들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예. 아, 물건들을 준비해 오시는데 그렇죠. 뭐 우리 네. 무슨 족보 가져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거 꼭 그 북에 있는 누이 갖다 드리라고 어머니가 남겨놓고 아이고. 돌아가신 거다. 그러게요. 아이고. 뭐 이런 거 뭐 특히 이제 그 생이별한 부부들이 있어요. 부부 상봉, 부부인데. 부부 상봉이 진짜 눈물 나요. 근데 그렇구나. 이미 다 저기지만 여전히 이제 그렇네요. 살아서 만나면 진짜 아유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튼 10월에 추석 때 원래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원래 주로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추석에 상봉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또 추석이 10월인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에 만나도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좀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라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JTBC 뉴스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들어갔어요. 아니 돈을 지구를 준다 그래도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 그리고 그 국민들이 아, 검찰에 대한 오광수 불신을 진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이거를 전관이잖아요. 분변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이제 뭐 나온 지는 꽤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분을 선임하게 된 통일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며칠 하지 못하고 결국 심지어 닷새 만에 낙마하긴 했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의혹 때문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였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재명 정부에 여러모로 부담을 주고 있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본인은 원어무 대비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나한테 왜 그게 이러냐. 제일 진짜 저는 그거 진짜 불쾌했어요. 오광수 변호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예. 진짜 기함하는 수준인데 어디서 원오브댐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기자하고 네. 통화하는 게 네, 녹음이 돼서 어제 방송이 됐던데 원오브댐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참나. 일단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호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테이프를 끊을 때 본인의 불충함으로 스스로 물러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 그것도 그러니까요. 검사 재직 시절의 의혹으로 물러난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네. 당분간은 죽은 것처럼 조용히 지내야 맞는 것이죠. 자숙해야죠. 그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검찰을 통해서 밝힌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임명해가지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처리해보자 이랬는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학자 총재를 변호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오광수의 어떤 점을 보고 선임했겠습니까? 딱 하나죠.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그렇습니다. 선임한 거예요. 혹시나 선처를 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 통일교 사람들도 참 괘씸한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세상에 변호사가 오광수 전 민정수석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최소한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야지. 네. 내가 오광수 찍었어. 이재명 정부 검찰 우리 특검 니네 이거 우리 수사할 수 있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더 네. 세게 수사해라. 예?
한치의 오류도 주지 말고 더 세게 수사해라. 저는 이래야 된다고 오늘이라도 당장 한학자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저는 네. 늘 아쉬웠던 게 가장 중요한 게 검사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기소 독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와 불기소를 전환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인신의 구속을 결정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니 마니에 대한 영장 청구의 독점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강제적인 수사 양태에서 검사라는 사람이 가진 지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직 검사를 활용해가지고 피의자들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사건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것 다 빼고 전관 예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방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번 오광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이 전관 예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삼차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라. 이 부분에 대한 입법화라든가 제도 설계를 지금이라도 충실하게 해라. 제2의 오광수를 방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또 하나는 돈이면 다 되네. 돈 주면 다 하네. 검찰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는 사람들이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권한이 많게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라고 하는 말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제도적 방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빼고 그 견제 균형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이 없고 시시한 조직이 된다면 사실 더 이상 거기 가서 뭐 로비를 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할 테니까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지금의 검찰 개혁을 담론에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불을 당기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신 구속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특히나 이제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그렇죠. 이제 개입할 수 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JTBC 보도를 보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말을 따라서 당장 지금 오광수 전 수석이 선임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였는데요. 네.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환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일로 지금 피의자 네, 지금 출석이 소환이. 정하되어 있고 아마 그 이후의 수수는 구속이겠죠. 네. 근데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정관들을 쓰는 걸 텐데 네. 본인들도 알 겁니다.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거. 하지만 네. 최소한으로 구속영장이라도 좀 안 되게 혹은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쳐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거란 민중이 말이죠. 특검을 만난 거잖아요. 만나러 갔다고 하고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돼서 민중이 특검이 만나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중이 우선은 특검 태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교 네. 내부 관계자 주장이긴 합니다. 만나러 네. 갔다. 뭐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권한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큰 돈을 주면서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일 거고요. 저는 사실 오광수 전 수석인데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이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예, 지금 이 통일교 지금 한학자 변론에 지금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임계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의 어떤 증언과 녹취록에 따르면 안에서 법률 자문 회의 같은 걸 했다라는 것이에요. 김호수 총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JTBC가 반론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론을 하고 있지 않다가 보도가 나가는 그 직전에 입장문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본인이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했다거나 특검 쪽에 몰래 변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근데 몰래 변론이란 단어가 이 기사에 전혀 없거든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도 원래 변론했네. 예,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호수 전 총장이 지금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는 박상진 특검보 맞아요. 예. 결국 그거죠. 그렇죠. 예. 박상진 특검보하고 같은 로펌에 로펌, 예. 있는 거예요. 선후배겠죠. 예, 선후배 사이일 거고 지금 특검보가 자기 로펌의 후배가 특검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한학자를 법률 자문을 본인 주장에 따르면 몰래 변론을 한 변론. 것은 아니다.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예. 보도 있지도 않은데 혼자서 그렇게 야. 재발절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검사 직역에 있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개혁 문제를 마주하면서 그 경찰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최근에는 뭐 전관 경찰도 등장을 맞아요. 했다. 예. 경찰이 사건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이라는 거는 그래도 경찰은 지금까지 보면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든가 보안 수사권 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받아온 조직입니다. 네. 반면에 검사를 상대로는 누가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까? 누가 이런 정관 예우나 비리가 적발이 됐을 때 누가 시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미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억울한 피의자는 재판에 가 있는 뒤입니다. 네. 그 이후에 시정해 본들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경찰을 상대로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도 견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식의 장치에 대해서 지금 사법개혁 논의에서 굉장히 중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대 권력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 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되 특히 경찰, 검찰, 판사 이렇게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 네. 서로 교류 없이 서로가 감시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감찰 기능도 반드시 강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검사 출신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김호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예? 아. 오광수는 이재명 정부 첫 지금 수석이었죠.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에요. 예. 민정수석. 이렇게 맞춤형으로 사람을 대고 줄을 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돈 써가지고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경찰서 그거 수사 덮은 거 예. 600억대의 예, 해외 원정 도박 해외 의혹. 원정 도박 의혹. 예. 그 누구야 한학자 씨가 예, 한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참 어머니? 아. 예, 해외 원정 도박하는 참 어머니. 예, 이런 사람들을 뒷배가 돼가지고 검찰 소위 예? 무슨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네. 구린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관예우라는 단어도 되게 잘못됐다고 늘 생각하는데 이거 정관 로비거든요. 정관 정관이라고 로비예요. 하는 정관 직책을 로비네. 활용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 단어의 프레임조차도 처음에 잘못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예, 문제예요. 우리 예. 언론이 그렇게 전관 예우가 뭡니까? 예. 왜 예우를 해야 돼? 예. 예우가 아니죠. 전관 로비죠, 로비스트죠. 로비. 로비스트.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실제적으로 하는 그 정관 로비스트들의 이야기들이 예. 뭐냐면 그냥 만나주는 거에 불과하고 그 실제로는 결과 영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돈 싸들고 오는 구속을 앞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발휘한다고 믿고 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실제 영향을 발휘하지도 않는데 내가 돈 받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했으면 그건 사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작동하는 어떤 어두운 원리를 끊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되게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금 우리가 이 한학자 사건으로서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로 이제 보면은 네. 그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있는 검찰청을 통솔하고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나와서 변호를 일단 안 하는 게 맞고 그쵸, 예. 변호사를 하더라도 이런 중대 범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기 구설에 올라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제대로 변론을 했네 마네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책무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지금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나쁜 권력자를 상대로 네. 어떻게 보면 범죄가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한 예. 명 더 있습니다. 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인데 네.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인사이거든요. 이분도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한학자 변호인단 자문 변호사 참여했다는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내부 통일교 보고서에는 강찬우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하고요. 법무법인이 법리대리 대응을 맡고 법리 이외의 것은 자문 변호사 의견을 듣는다. 아니, 법리 이외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는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이게 정말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문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진짜 뭘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좀 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아니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다 떠나서 박상진 특검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네.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JTBC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법률자문 보고서를 보면 김호수 전 총장의 수사자문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 8월 27일 오전 9시 미팅, 김호수 전 총장 미팅이라고 네. 적혀 있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다. 설령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고 발부돼도 얻을 게 없다. 그다음에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실제로 정식 수임 계약은 안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이름이. 근데, 대신에 예. 자문 계약을 맺고 돈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런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예. 법 입법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아마 오히려 이게 드러나가지고요. 그 해당 특검본 더 세게 수사할 겁니다. 아마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고, 그러긴 네. 어려운 상황이 네. 되어버릴 것 저도 그렇게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 로펌 아니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 임은정의 그런 어떻게 보면 오적 발언이 예.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를 맞아요. 불러와가지고 예. 검찰 개혁의 방향타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재인 이재명 검사들의 쉽게 검사 출신들의 네. 이런 행적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이제 사법 개혁을 열망하는 여론들이 아마도 또 불씨를 하나 새로 당긴 겁니다. 어떤 네. 거냐면은. 지금까지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집단인 검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온정적인 시각이 좀 존재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법적인 통제를 더 엘리트니까 네. 유연하게 할 것이다, 엄밀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들을 바꾸는 또 계기 사건도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의 그 불은 더 네. 활활 타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찰이 단체 이야기를 내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그 관봉 띠지 분실 사건이라든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부끄럽다고 자성 목소리,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내란숙이 윤석열을 놔주는 직위원의 결정만이 아니라 그걸 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그렇습니다. 가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검찰은 유지할 수 없는 조직이겠거니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합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시금 뭔가 조금씩 검찰 쪽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지금 뭐 임은정,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임은정 지검장의 어떤 그 예. 내용적인 부분엔 동의하지만 예.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이 거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구교영 기자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나비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당장 그런 임은정 지검장의 어떤 거친 것만 딱 따와가지고는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라든지 강수산나 검사라든지 김성훈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어제 포스에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봉수.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 도통 윤석열 내란속에 나설 때 뭐 하다가 이럴 그러니까요. 때만 목소리를 내시는지 제가 참 그러니까 아주 이제 조그만 그 진짜 뭐랄까 그 솜털만한 구멍이라도 디테일을 생기면, 가지고, 예, 예, 그걸 예. 가지고 공격의 포인트를 삼아서 검찰 개혁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우정 날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심우정은 그렇지만 조직은 살아야지. 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저는 어제 그 한동수 전 네. 감찰부장. 감찰부장. 대검. 네.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든 야든 검찰 직역에 있었던 사람들 다 똑같다. 여든 야든 판사 직역에 있었던 사람들 다 똑같다. 저는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라 해야 돼 조직 이기주의의 입장에서 편드는 것 그게 자기의 어떤 책무라고 착각하는 거 저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에 아까 지규현 판사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규현 판사 매일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지규현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은 매일 얘기한다. 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한동수 변호사의 분석이신 판사 출신인데 그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 열겠다는 겁니다. 이거 열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황당무계하게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면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네. 지금 국회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호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누가 보더라도 심리를 충실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검찰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서 풀어주는데 네. 가장 기여한 역할을 한 게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내란의 상황들을 이렇게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매듭을 짓고 제대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 법원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재판만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향응이라든가 접대를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방치하지 말고 내부적인 조사 결과 자신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네. 그것도 아니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렇게 됐다가 또 윤석열을 추가 기소해서 구속을 시켜놨지만 또 다른 6개월이 지나가지고 풀어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법률을 제시하면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나올까요? 맞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용서해도 된다고 할까요? 풀어줘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로도 생각 없이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무조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내부 회의부터 열어라.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저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헌재 구성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소지가 나서 그러니까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원장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부지법 폭동 때 뭐 하셨어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때 법원장이 제가 한번 열린 적 본 적이 없고 네. 심지어는 천대엽 처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그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발언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법 독립의 가장 우리 역사상 최악의 테러라고 하는 것이 서부지법 폭동이었는데 그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소위 말하는 본인의 직역 침해 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본인들 반성부터 하면서 이런 위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맞아요. 위헌을 네.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헌재 구성이라고 하는 게 지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의 탄핵이 다 기각됐던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히 그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는 조금 더 잘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 떠나서 이게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정말 자기 이익 기득권, 예? 그러니까 정말 추할 정도로 그만한 거라도 침해가 있을까봐 벌벌 떨면서 진짜 그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네, 아니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재명 정부에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전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견을 내는 것이 핵심인데 대법원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본인들 의견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살피다가 뭔가 눈치 보고 예, 어떤 예. 상황이 되면 그때. 슬쩍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최대한 뭉개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신뢰 못 받는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지도 못하고 대단히 비굴하고 소위 엘리트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는 몇 급이야, 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뭐 판사까지 된 줄 알아, 검사까지 된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얼마나 지금 그 진짜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보면은 그 판사들이 지금 판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열어야 될 안건은 그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그런 명예 먹칠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재판 진행하는 상황들과 비춰봤을 때 직위원의 재판이 정말로 합당하게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로 재판장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인데 그걸 마치 이제 외부에 호재라도 생긴 양 국회에서 이제 이런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되냐 이런 말 그대로 흠잡을 것들만 꺼내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사실은 그 뭐 나경원 의원 둘러싼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사실은 판사들이 얼마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냐면은 그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지금 그러게요. 얼마나 오래 끌었습니까? 1심 6년이다, 재판. 6년. 그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633 원칙보다도 훨씬 더 대법원이
예. 빠르게 결론 내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본인들이 내리는 여러 가지 사건은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예. 처리 기한이라는 것도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기준을 정립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번 일을 마치 정치적인 호재인 양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전국 법관 회의 열어서 당시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라든가 뭐 이런 직위원 판사 문제라든가 이 법원 개혁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두 차례 열었지만 아무것도 결론을 내지 그러니까요. 못한 상태에서 네. 심지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막 이러자 그래서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장 회의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법원을 때려부시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 못하다가 결국은 나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가겠어라고 하면서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 이재명 없애려고 네. 그런 작태를 범했던 이 사람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혁명기냐? 혁명기도 아닌데 무슨 특별재판부냐라고 하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소중히 지켜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에 제대로 이걸 정리정돈하지 못하면 또 언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국민적 민의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법원장 회의 해가지고 직위원 문제 해결하시고 그 조희대 문제 해결하는 게 맞다. 안건을 바꿔야죠. 안건을 네. 바꿔라. 예. 긴급 제의합니다. 네. 안건을 바꾸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드디어 인정은 했네요. 목걸이 받았다. 나 안 목걸이 할수 없죠, 받았다. 이제. 그러나 인사청탁은 또 부인했어요. 뭐 게다가 하나는 지금 맞고 하나는 틀리네. 저혈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저혈압이에요? 아프다라고 예. 하고 있다고 우울증 하더라고요. 얘기는 안 하나 보죠 요새? 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저혈압일 수는 있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사실 메간매직 의혹으로 라운드 2를 들어간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금거북이 5돈인지 10돈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래봤자 몇백일 텐데 그거 예. 가지고 메간매직은 됐을 리가 없다.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뒷배에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유광옥 씨가 들고 갔다고 하는 컨테이너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 저도 듭니다. 그 생각합니다. 유경옥의 컨테이너 박스 그거 열었는데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 아니야? 거의 뭐 신안 앞바다에 있던 보물선 같은 느낌으로 그거 찾으러 갑시다 우리. 그거 찾아가지고 네. 중고 장터에 당근 팔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아니 되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진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나토 3종 세트를 하나를 주고 두 번째 두 개를 줬다. 쉽게 얘기해서 목걸이를 먼저 주고 그 다음 만남에서 브로치하고 팔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뇌물의 공여라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금 거북이밖에 발견이 안 됐는데 혹시나 또 다른 모르고 있는 네. 뇌물 공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기소도 되고 결국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인정하되 그 범행의 여러 가지 중대성이라든가 의도 같은 것들을 노이즈로 줄여가지고 마치 그냥 단순한 선물이냐 포장하려고 하는 굉장히 잔잔한 법 기술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로 누가 속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그리고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어제 법사위 뭘 한다고 초선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워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7년 검사한 나 내 몸에 오, 손대지 마. 예. 딱 그 비슷한 사고 방식을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검사해봤어. 예, 내 연차와 직역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수호하는 태도라고 예.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전형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몇 살이야?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예. 발언 같아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면 되지. 뭐 너가 지금 몇 선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가 검사해봤냐, 뭐 이런 것들이 너 굉장히 좀 판사해봤냐? 유치하게 느껴진다. 아휴, 참 진짜 이 대한민국 수준이요. 국민의힘과 내란숙의 윤석열 일당 때문에 평균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열해지고 낮아지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참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우리 저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니 오선 네. 국회의원이 저런 예. 얘기를 하면은 TV나 방송이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예. 어떻게 떠들 거란 걸 예측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5선을 허투루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초선은 앉아 있으라는데 5선이 나이가 많으니까 앉아 계셔야죠. 경로석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 경로석에. 초선들이 열심히 일어나 따져야 되는 거고 예. 원래도 예. 어제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일어난 사람들 상당수가 또 초선입니다. 예. 자당의 법사위원 중에도 초선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면서 뭔가 훈계야 쪽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반말이에요. 예. 반말이에요. 그 윤석열 씨도 CCTV에서 보면 반말을 반말을 했다는 하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예. CCTV 보고 왔던 이제 법사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처음에는 높임말을 쓰다가 또 상황이 좀 뭔가 자기가 좀 장악했다 싶으면 반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강약 약강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식 나경원식 두 사람이 또 친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서울대 연세학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강서구잖아요. 화곡고등학교 그 거기에 이제 그 이사장 집 아들 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사학재단의 딸이죠.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취재 많이 예, 했었습니다. 저 거기 갔었는데 학교 이름이더라. 화곡고등학교 예. 화곡군 아니었던 거기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거기 무슨 민- 유치원부터 예, 다 있어요. 맞아요. 유치원부터 다 있는 그 하여튼 화곡동에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그 집이 홍신학원. 아 홍신학원 예, 예, 맞아요. 예. 예, 거기 선생님들이 예, 예. 그 제보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여하튼 그 집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연대 교수였잖아요. 윤석열. 윤석열의 예. 경우에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사시 공부를 연대 도서관에서 했대요. 그때.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예. 사람들이 서울대 연세학파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아. 있어요. 누구죠? 누구냐면 예.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쓴 대학 교수 김남도. 있죠. 김남도. 오. 그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울려 아하. 다녔다. 아, 아, 예. 홍신학원이 화곡중고 맞다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연세학파를 아. 유지했다라고 같이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아무개가 저에게 오. 제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까운 사이다. 예, 예, 매우 예, 가까운 예. 사이다. 뭐 친했겠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개는 구술을 하고 아무개는 금방 되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법사위 회의장에 와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무의미하다. 병과도 아이, 없다. 그렇죠. 계급도 네. 없다. 각자 일 열심히 해서 의정 활동하는 거지. 헌법기관이죠, 각자가. 예, 예. 물론 서로 간에 이제 선배 후배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 대고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는 흡사 뭐냐면은 엄마가 딸 야단치는 거예요. 요새는 엄마도 딸 그렇게 야단치면 나야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딸 그렇게 야단치면 집 나갑니다. 예, 예. 진짜 좀 예. 논리로 안 되니까 저러는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 거 그리고 있죠. 이제 딱 그 얘기합니다. 나빠루. 아이고 그거 억울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뭐 민주당이 이제 들고 온 거고 근데 본인이 들고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이제 그때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그 민주당 쪽에서 들고 온 것들을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압수한 보다가 거다. 네. 그 찍힌 사진이어서 일종의 이제 명짤로서 인생에 기억되는 하나의 사진이 된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명을 하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 어제 법사위 총칼 든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계엄 이야기를 계속 네. 가져오면서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양복 차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주혜 씨는 동행을 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예, 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입장을 계속 하고 있는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저희가 조금 아쉽게도 네, 오늘 녹음 현장 상황을, 현장 상황을 네.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상황 속에서 지금 상임위나 뭐 다 보이콧한다 그러면서 또 법사위는 들어왔네요. 네, 사실 그죠? 방법이 없어서요. 네. 이제 보이콧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말만 앞으로도 하고 계속 다 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뭐 들어와도 할 건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좀 무력화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예. 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경원 간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때문에 그 간사 선임권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어제 싸움이 났던 맞습니다. 거여서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보이콧을 하건 안 하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대 오선의 나경원 야당 간사 해서 네. 그림을 하나 만들고 이게 본인의 서울시장 가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한판 붙으려고 세게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추미애 의원 생각은 나경원 의원의 그런 나경원 의원식 사고로 이제 추미애 의원 입장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내가 너보다 한 선이 더 높고 넌 당 대표도 못 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네. 기본적으로 나경원식 예. 사고에 의거하더라도 추미애는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고. 판사도 선배 아닙니까? 뭐 아마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씬에서 관찰을 해오지만은 이렇게 역정내고 화내는 게 기본적으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사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 본다기는 약간 네. 좀 보면은 자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외모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한껏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외향이라는 게 예. 본인의 투쟁적인 모습과 굉장히 불일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호소력이 적은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예. 본인은 앉아가지고 차라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응입니다. 각자의 어울리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충고를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야성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천막농성하고 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들어놓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차라리 네. 국정감사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파악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공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투쟁 방식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이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네. 자, 윤석열이 갑자기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군인 탄압은 멈추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주길 바란다. 이제 와서 뭡니까 이분은 지금 느닷없이 또 옥중 평지를 지금 왜 낸 것인지에 혹시 그 대해서 군인 탄압 부인 탄압 아니죠? 부인 탄압 빠진 잠깐만, 겁니까? 아니, 잠깐 내가 잘못 읽었는지 다시 오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탄압 맞고요. 이거 오보 아니죠? 네, 부인 탄압을 그러니까 군인 탄압으로 저는 잘못 쓴 거 아니죠? 이 장면에 딱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정말로 군인들이 본인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기소될 때는 그런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다가 본인의 부인이 이제 재판에 가니까 네. 갑자기 군인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부인을 지키기 위한 반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 의심이 드는 것이고 네. 진즉에 뒤집어 쓸 거였으면 본인이 어쨌든 주동한 건 맞으니까요.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달라 죄를 깔끔하게 인정을 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윤석열 씨가 부하 탓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했기 때문에 그 추후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네. 당시에 뭐 단정 관련해 가지고도 자기가 안 시켰다, 부하들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겼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하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달라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그 부하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군인들한테 되게 모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윤석열 씨만 나와가지고 개 산책하면서 내란 네. 수계로서 활보하고 다녔고 그때 자기 명령을 그냥 따랐던 군인들은 다 구속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는 그때 메시지 하나 낸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이거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네. 근데 그 군인 탄압이란 표현이 음. 저는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색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란 지휘관들이 이렇게 상위에 있었다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군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으로 대표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탄압의 주체로 여겨졌는데 네. 그 윤석열 이제 정부를 지나오면서 네. 이런 군인 탄압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 네. 자체가 예. 이런 논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대리인단 소속 송진호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옥중 메시지에 따르면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 취하하길,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찰은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경찰 말고 저 다른 그 참모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내각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당장 곽종근 사령관이 아, 자기가 안 시킨 일인데 했다, 뭐 끌어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건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러니까 이번 비상경을 막았던 시민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주화된 군인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87년을 겪고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된 군인을 우리가 다시 효능감을 20년, 30년 후에 느끼게 된 예. 거죠. 근데 이번 비상계엄 겪고 그런데 이 검찰 다시 검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검찰 제대로 개혁 못하면 2, 30년 후에 후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2, 30년 전에 군 개혁해가지고 후과를 지금 세대가 얻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런 일 정도 겪고도 못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제 그 종교인의 자세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성경책을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성서를 그러세요? 예, 성서를 앞에 놓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신자는 없어요. 야. 왜냐하면 성서를 앞에 놓고 민소매에다 회색 사각인 채로 앉아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네. 모든 신자들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똑바로 의관을 정제하고 하겠죠. 예. 당연히. 일주일 내내 가장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성당에 절에 갑니다. 예, 그게 우리 어머님들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디 민소매에 회색 사각을 입은 채로 성경을 봅니까? 예? 그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는 제발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변호인단이 배포하지 말고 그 배포했다고 해서 검증 없이 그냥 보도하는 우리 언론도 더 이상 그러지 말자.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속보로 떴길래. 소개하긴 예.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예. 아유,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